안녕하세요. 오정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의문의 변동 세 번째 탈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탈락이라는 건요,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아셨죠? 있던 의문이 새롭게 없어져 버리는 현상인데, 여기서 자음 탈락을 보시면 이제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리을 탈락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 형태에서의 끝소리 이 리을이 있잖아요. 이 리을이 니은 시옷 앞에서 탈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언 활용 과정에 보시면요. 예를 들면 난이가 있잖아요. 난이. 기본형이 날다잖아요. 날다. 날다 할 때 난이로 활용하면서 리을이 탈락되죠. 이런 것이 이제 리을 탈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리을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날 할 때 날은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렇죠? 어근이고 어간이니까. 그리고 둥근 할 때 둥글다 할 때 둥글이 이제 기본형인데 둥글다가 둥글이 어간이잖아요. 그렇죠? 요것이 리을인데 어때요? 탈락됐죠. 둥근하면서 그쵸?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리을 탈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시고라는 이제 사시고는 이제 살다가 이제 기본형이잖아요. 살 플러스 이제 시가 들어가고 고가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시고로 활용하면서 리을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용언이 활용하는 과정에 의해서 리을이 탈락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의 탈락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파생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즉 복합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은 앞에서 탈락되는 경우, 그렇죠? 아드님, 소나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근데 디귿 앞에서 탈락되는 경우죠. 다다리, 여다지, 그렇죠? 열고 닫을 때 여다지. 또 시읒 앞에서 탈락되는 게 우리 말과 소를 마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삽을 이제 부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시옷 앞에서 리을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또 지읒 앞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죠. 우짖다, 울다가 기본형이잖아요. 울에서 리을이 지읒 앞에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바느질 할 때 바느질 할 때 리을도 역시 그 전미사 질 앞에서 지읒 앞에서 탈락이 되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리을 탈락의 종류에는 용언이 활용하면서 리을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하고 또 복합어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두 과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실까요? 히읗 탈락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용언의 활용 과정입니다. 전부 용언의 활용, 동사용사의 활용 과정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여야 돼요. 반드시 모음 어미, 그쵸? 그러면은 그쵸? 좋은. 그러면 이제 어간 어미로 나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니까 맞죠? 그쵸? 어간 더하기 어미니까 거기서 히읗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우리가 히읗 탈락이라고 여기서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발음상.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또 시옷 탈락 같은 경우는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전부 이제 용언의 활용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긋다가 기본형이죠. 긋다. 근데 활용할 때 그 어가 되잖아요.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시옷이 탈락될 때 이때 자음 탈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자음 탈락이다 그러면 리을과 히읗, 시옷을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탈락이 나중에 음의 변동 중에 이제 교체나 축약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혼돈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탈락되는 이 경우 자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굉장히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음군 단순화가 있는데요. 자음군 단순화라는 건요. 음절 끝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받침이죠, 받침. 받침에서 두 개의 자음이 온다 이거예요. 두 개의 자음. 그렇죠? 이 겹받침이에요. 쌍받침이 아니라 겹받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자음이 탈락되고 소리 나는 현상을 이제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문법 형태소가 올 때에는 연음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문법 형태소고 있죠? 어미, 조사, 접사. 요게 올 때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연음이 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여기 살아 있잖아요. 미음이. 이렇게 올마가 올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연음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형태소가 올 때는 연음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 탈락 세 번째 보시면요. 이 단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인접하잖아요. 그럼 인접하다라는 얘기 서로 이제 가까이서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발음상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단모음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탈락이 있습니다. 탈락이라는 것은 이제 어간 말에, 어간 끝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어서 있죠. 크다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때 크어서가 커서로 되죠. 이럴 때 의가 탈락이 된다는 겁니다. 쓰어도도 그렇고 모아라 이 모 더하기 아라잖아요. 그렇죠? 모으다가 어간이니까 그래서 아라가 이제 덧붙을 때 의가 탈락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모음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간 끝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이제 동일할 때, 똑같을 때 한 모음이 탈락하겠죠.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가 있잖아요. 가다 더하기 아서가 이제 있는데 어간 말 모음과 아와 이 아, 그렇죠? 어미 첫 모음이 중복되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가서가 되면서 동일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아셨죠? 서라 건너서 이 두 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탈락의 종류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동일 모음 탈락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탈락입니다. 어탈락이라는 건요. 에나 에로 끝나는 어간 D가 나와요. 그럼 그 뒤에서 어미 모음 어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즉 어간의 모음이 장음으로 실현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개어서라는 게 있습니다. 개다가 이제 기본형일 때 어서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떠냐? 에로 끝났죠. 에로 끝났을 때 뒤에 어가 붙었죠. 이럴 때는 이제 개서가 된다는 겁니다. 개서. 맞았죠? 그래서 어가 탈락이 되면서 장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개서가 되고 매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다가 기본 어간이고 매다가 기본형이고 매가 어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라가 이제 붙었잖아요. 에 더하기 어라. 그렇죠? 이럴 때는 어가 탈락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서가 된다는 거죠. 새어도도 새도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모음 탈락 세 개의 종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 탈락, 어 탈락, 동일 모음 탈락 이렇게 세 개. 아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문제 풀 때 이거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빨리 풀시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탈락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쭉 했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